그리고 출력. 히터로 가는 선은 제가 오른쪽에다 연결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의 그 히팅 라인이 완성이 된 거죠. 여기 컨트롤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컨트롤러는 없지만 이렇게 온도 컨트롤러를 하나 장착을 하게 되면 한 라인이 히팅 라인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이제 SSR 가지고 동작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온도 컨트롤러도 SSR용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SSR용. 우리가 전자 개폐기 그래서 전자 개폐기 이런 거 전자 개폐기용이 따로 있습니다. 개폐용이 따로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 사용한 이거는 SSR용이에요. SSR용의 것을 선택을 해야 우리가 이런 걸 동작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전원을 넣으면 파워라는. 자, 이 상태에서 전원을 넣습니다. 전원을 넣었으면 하나 이제 회로가 구성이 된 거잖아요. 회로가 하나 구성이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지금 파워를 한번 내리고 자 어느 날 보니까 히팅이 안 돼. 히터에 열이 가해지지 않아. 실제 사출 소형 같은 경우는 히팅이 안 되면은 노즐 히터 같은 경우는 노출돼 있다 보니까 실린더에 장착은 돼 있지만 노출돼 있다 보니까 뭐 전압을 쟀으면 좋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전압을 재기가 좀 어렵죠. 전압을 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단자가 두 개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캡으로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일명 캡 밴드 히터라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전압을 체크하기 좀 어려워요. 또 아니면 뒤쪽에 사쪽이 뒤쪽에 보면 단자 함이 있는데 그쪽에 보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없을 때는 전압을 체크하기가 좀 어려워. 그죠? 이럴 때 이제 끼워놓고 다시 이럴 때는 보통 보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열이 오를 때 막 여기 이렇게 해봅니다. 녹나 안 녹나. 이번에 이제 저번 주에도 지난 주에도 우리 저한테 교육을 받고 수료한 친구가 사투성의 노즐 히터가 160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고장이 났다. 그래서 뭐 히터하고 SSR 열전대까지 뭐 TC라고 하는 열전대까지 다 교체를 했는데도 동작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좀 체크도 해주고 고장 여부를 판단해서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SSR을 교체를 했지만 실제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만 생각하면 어렵고 좀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울 수도 있는데 실제 이제 이런 구성이 돼 있으면 히터에 열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히터가 이렇게 선이 하나가 빠져 있는 것처럼 히터가 고장나서 있을 수도 있겠죠. 고장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단선이 된 거죠. 히터가 단선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전기를 올리고 히터 쪽에 제일 먼저 해볼 게 뭐냐면 히터 쪽에 수지를 이렇게 대석이 녹여보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실제 SSR이 출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SSR에 출력이 나와서 실제 동작을 하고 있는지 지금 볼 때는 SSR 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SSR을 통해서 전선이 하나 히터로 가 있고 하나는 미리 하나 연결이 돼 있고 근데 저는 하나 끊어놨죠. 그러면 SSR이 나가지 않았다고 치면 실제 여기에 전압이 나오겠죠. 그죠? ACV 전압을 체크해 보니 지금 214.6V 정도가 나옵니다. 정상적인 거죠. 히터가 단선이 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히터가 단선됐기 때문에
히터가 단선됐지만 열이 안 오는 거죠. 단선됐기 때문에. 전압은 반드시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전기 3요소 중에 전압, 전류, 전기 저항이라고 있는데 뭔가 고장이 나서 히터 쪽이니까 히팅이 안 될 때는 제일 먼저 SSR이 출력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출력이 나오는데도 히팅이 안 돼 그러면 거기에 전압이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SSR이 동작을 안 할 때 어떻게 될까? 동작을 하지 않을 때. 지금 보면 SSR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즉 PLC라든가 아니면 온도보드에서 출력을 내보내지 못해요. 근데 그걸 확인하지 못했어. 근데 전압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거기는 뭐 판단 미스로 거기를 체크를 해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전압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히터 쪽에 오나 안 오나? 보니까 214.3V가 나오고 있어요. SSR의 입력 측이 들어가지 않아도 출력이 나오는 거야. 그럼 SSR이 고장났나? 고장나지 않았나? 판단 여부를 내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럴 때는 아이고 SSR이 단락이 됐네. 단락이 됐어. 고장났어. 버려야겠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SSR 속에는 CR 스네버 회로라는 게 들어있어요. CR 스네버 회로라는 것은 뭐 서지 압이라 해서 갑자기 전압이 높게 들어온다던가 이럴 때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SSR 속에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회로, CR 스네버 회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장난 거나 고장나지 않은 거나 판단 여부를 내리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실제 여기서는 뭐냐면 출력 측에 SSR의 출력 측에 전압을 체크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SSR 고장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중에 전기를 넣어놓고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하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SSR 고장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항상 전기를 끄고 SSR 쪽에 그죠? 이거 여기 보시면 출력으로 가는 것을 선을 빼고 저항을 한번 재보라 그러죠. 반드시 전기를 내리고 저항을 한번 체크해라. 그래서 저는 고장 여부를 판단할 때 항상 저항을 먼저 체크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저항을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저항치가 잘 안 보이는 거였구나. 이렇게 해볼까요? 자, 저항치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화면이 깨져 보이네. 고장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죠? 아까 봤을 때 입력치를 재봤을 때는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제가 저항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5m 놓고 저항을 뭐 극성이 없다 보니 뭐 어디 극성을 나타낸 건 아니잖아요. 극성을 한번 없다 보니 출력 측의 저항만 한번 재볼게요. 여기 약 8.3메가오hm 정도가 나옵니다. 8.3메가오hm. 극성을 한번 바꿔서 한번 재볼게요. 극성을 바꿔도 뭐 8오hm, 뭐 8.3 똑같습니다. 극성을 바꾸거나 바꾸지 않거나 똑같습니다. 8메가오hm 정도가 나와요. 자, 다른 거 한번 재볼게요. 이건 16.5메가옴이 나옵니다. 16.5메가옴. 프랑스제. 프랑스제도 출력층에. 얘는 지금 20메가옴 정도가 나옵니다. 20메가옴. 관상용으로 옴 넣고 한번 해볼게요. 옴 넣고 또 9.6메가옴 정도 나옵니다. 9.6메가옴. 한영 넣었어. 이거 재보니까 0메가옴 나오네. 0.1, 0메가옴 나옵니다. 자, 0메가옴, 0옴이죠, 0옴. 0옴이니까, 즉, 얘는 어떻게 된 걸까요? 서로 붙었다. 단락이 되었다. 즉, 쇼트로 단락이 되었다. 제가 여기,
일명 삑삑이라죠. 일명 삑삑이. 단선 경보기를 하나 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어유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자, 즉 얘와 얘가 붙었다는 소리예요. 얘와 얘가 붙어가지고 전기를 여기다 인가하면 이쪽으로 전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0오음이니까 이건 나중에도 한번 히터 쪽에 연결을 한번 해서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거예요. 새거도 새거 같은 경우는 단선 경보기 했더니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 여기 뭐 장착되어 있는 거 뺐는데 이것도 아마 고장 났다고 빼서 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체크를 해보니 소리가 안 나. 메가옴으로 나오다 보니까 저항치가 높아서 통전 테스터기로는 체크가 안 나. 아, 소리가 안 나. 이렇게도 또 고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네요. 소리가 나는 거와 나지 않는 거. 그러나 SSR의 동작 고장이 두 가지로 나겠죠. 단선 아니면 단락. 그죠? 단선 같은 경우는 히터에 히팅이 안 되겠지. 근데 단락은 어떻게 될까? 단락은 계속 열이 오르는 거예요. 아까 0으로 나오는 이 0오hm 아니면 이 삐 소리가 나는 이거는 단락이잖아요. 단락은 교체를 해도 열이 설정된 온도보다 높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얘도 고장이에요. 그러니까 단락 여부만 알 수 있는 저런 거 갖고는 체크